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3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당당치킨을 출시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의 당당치킨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피자나 탕수육 등에서도 다양한 저가 상품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슛동라에선 지속적인 물가 상승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치킨 요즘 큰 인기를 끌길래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치킨을 사기 위해 일찍 줄을 서면서 얼리어닥터, 치킨런, 닭세권 등의 합성어도 생겼다면서요. 네, 맞아요. 당당치킨 열풍의 시작이었던 홈플러스 이외의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뒤따라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형마트 간의 초저가 경쟁이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또 피자, 탕수육, 초밥 등 다양한 메뉴들도 치킨에 이어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와, 인기가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치킨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당당치킨은 가격도 착하고 맛도 프랜차이즈에 못지않다니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공략한 듯하네요. 네,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을 통해 당당치킨의 급부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소매상의 진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단계는 도입기, 성장기, 취약기를 거친 후 다시 도입기로 돌아오면서 수레바퀴처럼 반복하는 형태를 지녀 칭해진 이론이에요. 그렇군요. 기자님, 그렇다면 이번 당당치킨의 부상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 네, 기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한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마진, 저가격으로 점포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도입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후 다양한 치킨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격화됐는데요. 따라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운영비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메뉴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의 치킨 브랜드로 전환하며 성장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 고가격과 고서비스는 한 번에 이해가 가는데 고마진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아요. 네, 고마진이란 원가와 판매가 사이의 높은 차액을 나타내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원가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추가되며 판매가가 높아져 고마진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취약기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치킨 구매에 부담을 가지는 현재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의 반값 치킨이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의 치킨 브랜드를 대체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님, 지금의 당당치킨과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2010년 12월 롯데마트가 선보인 통큰치킨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렸지만 정치권 압박으로 한 달 만에 아이템을 접어야만 했어요. 당시엔 소비자들 또한 가성비 상품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불과 12년 사이 저가 치킨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전과 다른 물가 상황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낮아진 뒤 2월에 3.7%, 3, 4월엔 4%대, 5월엔 5%를 찍다가 6월엔 6%까지 기록했습니다. 7월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6.3%를 기록했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정말 큰 위기일 것 같네요. 반면 지난달인 8월 오름폭이 비교적 둔화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5.7%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꺾였는데요. 하지만 외식 물가는 오히려 고공행진했습니다. 특히 외식 품목 중 치킨과 생선에는 각각 11.4%, 9.8% 상승해 큰 오름폭을 보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외식하러 갈 때마다 높아진 물가에 놀랄 때가 많았어요. 네, 소비자 대부분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외식 부담이 증가한 이 시점에서 초저가 치킨의 출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 구매하려고 줄 서서 먹어봤는데요. 프랜차이즈 치킨은 보통 요즘 2만 원, 그리고 배달비나 부가요금까지 합치면 거의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마트에서 치킨이나 탕수육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 경제 상황에서 초저가 치킨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2만 원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치킨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보니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과연 대형마트가 5, 6천 원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하더라도 이익이 생길까요? 네, 저도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선 6천 원대에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낮추고 마트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별도의 배달 플랫폼이 불필요한 단순한 유통구조 덕분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이익은 적게 보는 대신 물량을 많이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에 공개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었다는 점은 큰 이슈였죠. 수치로만 봤을 때 30% 이익률이 큰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기자님,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8.5%,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은 같은 기간 30.5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와 영업 환경, 업종이 다른 만큼 영업이익률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네요. 기자님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현상과 현 당당치킨 이슈에 관한 경제적 측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소속의 이태규 선임연구위원님을 만나 인터뷰 나눠보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당치킨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이죠. 가격이 이제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시중에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값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치킨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끌게 되고,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제 통큰 치킨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대형마트가 치킨을 자기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중소상인의 이제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서민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중소상인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 이제 작동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가격이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강화돼 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정부로서도 뭐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지금은 대형마트가 이 사양 산업화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출점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판매가 사실 오프라인을 고사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잘 나가는 대형마트가 중소상인을 고사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경제적으로. 기자님, 대형마트에서의 초저가 치킨 출시, 그리고 상품 가격 인하로 시장 물가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의 기획 상품으로 물가를 낮추게 되면 디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상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이에 맞서 다른 업계에서도 가격을 내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죠. 네, 맞아요. 일시적 디플레이션을 통해 폭등하는 물가를 하락시켜 물가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가 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물가 상품에도 충분한 이윤을 챙기는 대형마트를 보며 아무래도 높은 가격의 상품을 비교적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네요. 네, 연이은 가격 인상에 온라인상에선 치킨 불매, 노치킨 운동이 활발합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제팬 포스터를 패러디한 노치킨 포스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역시 대형마트 치킨에 맞서 전략을 고심 중이겠네요. 당당 치킨이 쏘아올린 공이 향후 국내 치킨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대형마트의 초저가 상품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변화된 인식을 한 시민분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 최저가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저도 최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를 했었지만 소비자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특히 최근에는 치킨 가격을 더 올린다는 기사를 보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대형마트에서 최저가 상품을 팔더라도 이윤이 남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치킨집들 영업이익률 또한 높은 편인데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홈플러스 당당 치킨의 선풍적인 인기로 매출은 대략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강등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채권 발행 주체의 자본과 신용에 따라 채무 불이행의 소지와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일이 바로 신용등급 평가인데요.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30일 홈플러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로 낮췄습니다. 당당 치킨으로 대박도 쳤는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2월 24일에도 홈플러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신용등급 조정 이유에 대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인한 사업 경쟁력 약화, 영업 적자 확대 등 수익 창출력 저하, 과중한 재무 부담 지속 등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초저가 마케팅은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아쉽게도 업계와의 경쟁,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 당분간 마진을 최소화하는 최저가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반면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최저가 마케팅의 출혈 경쟁도 장기화하고 있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과 마케팅 전략에 프랜차이즈에선 이면적인 부분이 많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주장하는 마케팅 내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대형마트가 보이는 상품 전략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의 성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및 비대면 장보기가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에 발을 넘기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줄었는데요. 이에 대형마트에서 반값 치킨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유인하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운 거죠. 사실 전 소비자로서 괜찮은 마케팅 전략이란 생각이 드는데 프랜차이즈 입장에선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잖아요? 네, 맞아요. 지점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지만 직원 충원 계획은 없어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많은 기대를 보였는데 이렇게 노동 착취란 문제가 있다니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윤재 기자님과 함께 고물가 경제 상황 속 당당치킨의 부상, 저가격 마케팅이 주는 긍정적 시장 변화,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의 이면적 한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내용이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번 슈똥라 내용을 준비하면서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외식 물가 상승률, 프랜차이즈 영업이익률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게 되면서도 마케팅 전략의 이면과 사회적 문제도 얽혀 있어 아쉽게 느껴졌어요. 기업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2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윤재, 기술에 제52기 기술부 디지털미디어학과 1학년 박예은, 진행에 제52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조윤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3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